신도시 21년 5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검단 신도시 첫 입주가 6월 후반 서밋 1차가 6월 14일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의 분양권 상태에 있었던 검단 신도시 총 7만 5천 세대 중에서 약 3만 4천 세대가 이제 입주가 6월달, 7월달에는 금호 어울림 센트럴, 또 8월달에는 그 후반 서밋 1차 뒤에 있는 푸르지오가 입주를 하게 되고, 9월달에는 좀 법원 옆에 있는 한신더휴, 또 유승한레들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됩니다. 올해 입주는 그렇게 돼 있고, 그 뒤에는 이제 내년도 22년도 1월 달서부터 호반 옆에 있는 우미린 1차가 입주를 시작으로 해서 뭐 대방 1차, 뭐 파라곤, 북파, 남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입주가 내년도까지 있습니다. 신도시에 입주가 시작되면 분양 때 나왔던 그런 현상들이 입주 때도 조금 나와요. 그래서 입주 때 약간 흔들립니다. 그래서 9시 뉴스에도 항상 나옵니다. 마이너스 P가 됐다는 등, 뭐 했다는 등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입주가 끝나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혼란이 잠재워지죠. 그러고 나면 또 언제 그랬나는 듯이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세가 2년 차가 되면은 1년 차에 그 낮았던 전세 가격이 높아지고 하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20년도 하반기에 여기 분양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검단 신도시 분양이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벌써 금성 예미지 한 1000몇 세대, 거의 1000세대 가까이 되는 게 분양을 했고, 또 우미린 3차 뭐 필지 2개가 한 1200세대 정도 되나요? 그게 이제 분양을 했고, 또 주상복합자리 RC3에 있는 금강 이 주상복합이 분양을 했습니다. 이제 분양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기업에서 광고를 하게 되고 청약자들의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면서 자연적으로 검단 신도시가 광고가 되죠. 그러면서 청약률도 높아지고, 기본적으로 이미 프리미엄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차가 3만 세대 가까이, 3만 4천 세대 가까이 되면 뭐 청라가 3만 1천 세대 정도 될 거예요. 광교도 한 3만 1천 세대, 판교가 한 2만 9천 세대, 판교 신도시가. 옆에 한강 신도시는 장기지구하고 여기 구례지구인가요? 그 두 개 지금 나눠지는데 두 개 합해서 한 5만 6천 세대. 그렇게 되는 거니까 1단계 3만 4천 세대 정도만 해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2단계, 3단계까지 합치면 7만 5천 세대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그 수도권 서쪽에서 제일 큰 규모의 신도시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작년도 4월 달에 발표가 됐던 롯데 컨소시엄이 그 선정이 돼가지고 역세권, 100일 역세권 개발하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거는 뭐 제가 이미 지난 방송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게 9월 달에 됐구나. 작년 9월 달에 선정이 됐고 확정이 됐고, 작년 20년 4월 달에는 검찰청 그 법원 부지가 이제 확정이 됐죠. 25년도에 개원을 하는 걸로. 25년도면 올해가 21년도니까 불과 4년밖에 안 남았네요. 4년 동안 검찰청 이 롯데 컨소시엄이 선정된 그 부지도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되고, 25년도에 오픈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까지 오픈이니까 24년도에도 오픈할 수 있죠.
제가 검단 신도시 뭐 바로 옆에 있는 원당 지구에 그 저희 사무실이 중심 상업지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와이프하고 같이 이제 저녁 때 되면 한번 그쪽으로 수변로를 이렇게 밑에 쪽 한신 더위로 해갖고 법원 검찰청 부지 있는 데까지 이렇게 갔다가 산책 운동을 하고 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지방에 있느라고 대부분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밖에 못 하는데, 굉장히 그냥 하루하루에 그냥 그 건물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그 2년 반이 지나서 이제 입주를 하는데 2년 반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단 말이죠. 처음에는 공포가 있었고, 거기서 명의 변경하는 1년 차에서는 또 한 4, 5천 정도 프리미엄 호방 같은 경우에 금호가 형성되어서 거래가 되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코로나가 왔고 주춤해다가 법원 그 검찰청 부지가 확정되면서 잠깐 상승 저기가 있었고, 법원 검찰청의 의미는 뭐냐면 고소득자들이 이제 주변에 포진을 하게 되죠. 법원 검찰청이 있으면 지청이라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어간다. 제 경험에 의하면. 항상 옛날에는 저기가 있어, 고소득자들이 많기 때문에 외제차 뭐라 그러냐, 영업장 그런 것도 다 대부분 법원 검찰청 앞에 있었거든요. 고소득자들이 많이 몰린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게 약간 희석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법원 검찰청의 그 파워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6월달에 21년 6월달에 여기가 토기관리지역으로 묶였죠. 그래서 여기 토기관리지역 묶였는데 옆에 있는 김포는 비조정이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김포도 다 묶여있는 상태고, 그리고 가을에 이제 여기 그 특화구역에 롯데 컨소시엄이 선정돼서 이렇게 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12월을 지나서 이제 조금 뭐 GTX 문제 시끄러웠죠, 요즘에. GTX는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고, GTX-D에 대해서 저번 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굳이 걱정 안 해도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다. 원하는 대로, 김포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검단 신도시 입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김포 시민, 한강 신도시나 김포 시민들에 대한 그런 그 노력의 대가를 그냥 숟가락 얹고 누리지 않을까, 어부지리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GTX-D 때문에.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내년 3월에 대선이 있고, 이 김포 GTX-D 문제는 이상하게 정권이 바뀌면서 이번에 선정은 됐지만, 저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그 전 도지사가 추진했던 그거는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갖고 그거는 빠져버리고, 이쪽에 계양 테크노밸리 지구죠. 선정이 됐고, 이 정치적인 면이 많이 작용을 했어요. 정치적인 면이 많이 작용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김포 시민들이 원하는, 그때 5호선 발표가 됐었죠. 5호선 노선 발표가 됐었는데, 이것도 국회의원이 바뀌어버리고 시장을 안 바뀌었나요, 당이? 국회 추진했던 국회의원은 지금의 야당이 됐죠. 이건 폐지가 돼버렸어요. 5호선 폐지가 돼버리고, 또 GTX-D는 생각지도 않게 또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연결된다고. 여기 분들은 김포나 김포 한강 신도시나 여기 분들은 마곡의 배후단지 역할을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 마곡, 그 서울의 마곡 신도시 고급 일자리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미
판교에 버금가는 연구소라든지 고급 일자리들이 많이 들어올 건데 이미 뭐 대기업들도 지금 들어올 계획이 있고 계속 순차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분들 이 입주하는 기업의 그 사원들 거를 제가 많이 해드렸어요 여기서. 그래 그분들 제가 일터나 이런 데 보면 서울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김포가 법인수를 제가 계산을 안 해봤지만 그렇게 큰 기업이 있는 도시는 아닙니다. 뭐 조그만 소공장들은 회사들은 많지만 대부분이 서울에 아니면 일산에 또 상암에 여의도, 마곡, 상암, 마포 저 강남까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그런데 갑자기 GTX-T가 종합운동장 라인으로 종합운동장에 왜 갔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제외되고 이쪽에 우미린 계약서 쓰는 전날 김현미 그 국장이 발표를 했단 말이죠. 대장지구하고 계양 테크노밸리 한 500개가 미계약이 나왔어요. 그 미계약 나오신 분 제가 가끔씩 언급하는데 정부의 저기에 속은 거예요. 정부의 정치적인 그런 판단에 이분들 500분들은 속은 거란 말이죠. 500여 분들은. 지금 얼마나 후회를 하고 계실 겁니까? 호반이나 금호는 지금 피가 따블이 되고 뭐 GTX-D가 나와서 1억 뭐 10억이 언제 넘어가는 15억이 언제 가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3기 신도시 언제 할지 몰라요. 또 가서 그때 가면 또 폐지할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GTX-D는 또 제가 금방 여기 분들이 상암이나 일산이나 마포, 업무지구, 강남, 여의도 이쪽으로 그 직장들을 출퇴근하시면 마곡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 될 거예요. 김포 부천 쪽으로 가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왜 했어요? 그거를 추진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당의 실세예요. 그거를 정치적으로 다 이런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추진을 할 때 본인의 이익은 계산했겠지만 이쪽에 그 김포나 이쪽 반발에 대한 거는 예상합니다. 본인의 치적만 생각한 거야. 그럼 국회의원으로 끝나야 돼, 그 사람은. 누구 앞에 나서서 도지사나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가진 권력을 갖고 잘못 휘둘러서 후세에 남을 낙오를 했단 말입니다. 과오를 저질렀단 말이죠. 지금 반발했어. 엊그저께도 청와대에 가갖고 그 김포시민 그 검단 입주자협회 회장 뭐 이런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 또 김포의 야당 지금 야당 되시는 분들 가가지고 청와대 앞에서 삭발 시위하고 했단 말입니다. 뉴스에 안 나와요. 이런 분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김포시장 또 지금 김포 갑을 국회의원 2명이더라고. 그런 사람들 오지도 않고 그랬다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 국민 소환해야 된다고 지금 난리예요, 김포는. 근데 검단은 아직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검단 신도시 입주자분들은 성금을 모아서라도 그분들 후원을 해줘야 돼, 교통비라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투쟁은 그분들이 하시는데 어부지리로 검단 신도시는 이득을 볼 수 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누군가의 희생이 있지 않고 고통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여해야 됩니다. 다행인 거는 제가 저번 달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GTX-D가 이런 파탄이 났는데 여당의 정치 인사가 그쪽으로 해갖고 대장하고 저기를 끌어들이려고 놓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서울에서는 마곡을 잃었죠. GTX 김포공항 마곡을 잃었단 말이죠. 마곡에서 여의도 거쳐서 강남 거쳐서 삼성 거쳐서 하남으로 가면 되는데 강동으로 해서 이상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김포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대선이 내년 3월이면은 모든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양도세 다 바뀔 겁니다. 그러고 왜 너무나 불합리한 거예요. 세금으로 해서 집값을 잡고 국민의 그 저금리에 대한 혜택 또 이런 거를 국가가 걷어간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그거는 정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공부할 때 다 배워요. 세금은 약자에게 전가가 됩니다.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회주의가 아니잖아. 근데 그 약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한답니다. 그 임차인들이라든지 매수인들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근데 결국에는 가격이 높아지는 문제는 세금이 다 그 가격에, 매도 가격에 포함이 돼버리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신도시는 없잖아. 앞으로 신도시 이제 없잖아. 이쪽에. 지구라는 거는 한 3만 세대 이하, 2만 세대까지. 대장지구나 이런 그 계양 테크노밸리가 보니까 2만 세대, 17,000세대 정도인데 다 임대로 나올 거예요. 공공으로. 그래서 검단 신도시나 한강 신도시는 많이 올라갈 거다. 위상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올해 이 야당에서는 이거를 부동산 문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잘못됐다. 출발서부터가. 이제는 여당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완화하려고 해도 논의하려고 해도 다 안 돼요. 왜? 권력에 취해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제. 결국에는 정권이 그래서 넘어가는 거죠. 이미 서울은 넘어갔고 부산도 넘어갔어요. 대통령까지 가가지고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을 그렇게 해준다고 했는데도 결국에는 다 넘어갔잖아요. 야당한테. 부동산 문제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6월 달에 재산세 나와요. 토지분 9월 달에 나오죠. 올해 12월 달이면 종부세 나와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규제책에 덧치돼서 자기 정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해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양도세로. 정권 바뀌면. 왜? 그러면서 공급을 한다고 그러고 그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공급하게 되면 거기 땅값 어떻게 돼요? 5배 오릅니다. 집값은 말 안 봐도 뻔해요. 오세훈 시장이 와서 재건축 서울시내 풀어준다 그러고 또 그 여당에서는 저 빌라촌들 역세권으로 해갖고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3배에서 5배 오르는 겁니다. 시장에서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호가 뭐냐? 그렇게 개발한다 그러면은 그 옆에도 오르게 되고 또 5배 오르고 3배 오르고 2배 오르는 거예요. 바보들이 아닌 이상 알고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강남에 서울에 있는 사람 집 안 팔아요. 중요해요. 왜? 사줘야 되니까. 더 오른다는 거죠, 앞으로. 돈이 계속 풀어야 되잖아. 정치적으로 내년 그 대선이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계속 그 재난지원금인가 왜 몇십만 원씩 주는 거 있어요. 그거 계속 풀 겁니다. 계속 없는 사람들의 표를 가져가려고. 영혼을 파는 거예요, 정치인이. 정치는 선거는 나쁜 놈을 가려내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찍는 게 아니고. 나쁜 놈들을 안 찍는 거예요. 근데, 이 정권이 현재에서는 이 부동산 덫에 걸려 있다.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건 돈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내 능력밖에 없어. 그동안 26차례, 5차례, 6차례 규제책이 결국에는 발목을 잡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틀릴 수도 있지만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 때문에 이번에 또 6월 달에는 또 다주택자 그 양도세 중과가 66%, 76%로 77%로 올라가고 또 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신고 우리 저 전세, 월세 신고해야 되잖아요. 매수인이 그냥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이게 몇 년 전에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를 바꿀 수도 없어요. 이제 시행을 해야 돼. 근데 그게 내년인 3월이면 대선이란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여당이 좋았던 야당이 좋았던 그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 문제 하나 때문에 이 판이 뒤바뀌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김포나 이쪽 그 검단 신도시 입주 예정이신 분들은 거의 이 대선 때 캐스팅 보도 할 것 같아요. 이게 이 김포에 50만이 조금 넘죠. 김포 시민들이 거기서 나오는 표, 또 강서구가 또 한 60만 돼요. 김포공항 마곡지구가 있는 강서구, 또 여기 서구가 인천 서구가 또 다 불만이 있어요.
인천 서구, 청라서부터 다 불만이에요. 인천 서구가 또 한 55만 돼요. 그러면 150만, 그 투표 인구 따져보면은 그래도 100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100만 표면은 캐스팅 보드가 당락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 바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없으신 분들은 제가 항상 그래요. 제가 2년 전에, 1년 전에, 1년 반 전에 그분들 저하고 상담할 때 두 분 다 구주택이고 빌라고 갖고 있는 다 팔아봐. 다 팔고 무주택 만들어. 무주택 만들고 청약해라 여기. 이번에 청약하셔가지고 오셨어요. 당첨됐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또 1주택이신 분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또 무조건 팔아라. 팔고 컨테이너 들고 들어가시든지 팔아라 해서 오신 분들. 그래서 당첨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저한테 정말 고맙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제가 많은 상담을 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이제 기억하고 계속 그 컨택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보람 그런 거에 대해서 보람. 돈 받고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소중한 자기 집이 하나가 있으면 얼마나 달라지냐면 레버리지가 틀려져요. 자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손님들 젊으신 분들한테 주식, 비트코인 하는 거 좋다. 집을 먼저 아파트를 먼저 사놓고 해라 신도시에. 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주식 투자도 아파트 먼저 사고 해라 후에. 요즘에 아파트를 못하게 하니까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가시는 분들 많아요. 뭐 비트코인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뭐 20%가 올라가고 150%가 떨어지고 이런 건 화폐로서의 그 사회성, 공공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이 돈 있는 놈들의 사기꾼들, 돈 있는 놈들의 놀이터에 내가 끼어드는 거야. 결국에는 쫄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유행이야. 팬데믹이야. 막 몰려가. 몰려가면 돼, 안 돼, 안 돼. 내가 항상 그래. 사람들 많이 몰려갈 때는 주의 깊게 보고 가라.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안 가는 데 가고 나 혼자 개척해서 뭘 해서 맨 앞장서서 해라. 프리미엄 너무 크다. 그런 모험적인 마음을 가져야지, 투자는. 사람들 하는데 맨날 들러리 서갖고 왔다 갔다 해. 주식했는데, 주식 붐이 불어서 작년서부터 불어갖고. 딴 사람들 있어요? 돈 번 사람들? 없어요. 주식은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푼돈 벌 수는 있겠지. 언젠가 망해, 갖고 있으면. 시장이 투명하지가 않잖아, 대한민국은. 투명한 데로 가든지, 미국으로. 좋은 데로 가든지. 아니면 우량 그런 저기를 가지고 맨날 담타한다고 직장에서 그 주식, 핸드폰으로 그거나 보고. 그럼 회장이, 자기가 사장이면, 회사 대표면, 직원이 그렇게 있으면은 직원들 월급 주고 싶겠어? 잘라버리지? 근데 매 주식이면은 매달려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장사 때려주고 주식해.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주식해서 돈은 어쩌다가 벌 수 있지만,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다양하게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다만 감당하지 못할 주식은 20% 뭐 2천만 원만 있으면 1억 원어치 살 수 있잖아요. 이게 젊은이들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제가 젊으신 분들 오시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선 아파트 걸어서 아파트 레버리지 좋으니까 평생 벌 때 대출이 좀 많이 비중이 있더라도 해라. 지금은 무주택자들한테 너무 좋은 세상이니까. 아직까지 그 절박함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젊으신 분이 아파트를 하나 가꾸신 분이 있고 어렵게 아파트를 샀어. 청약을 해서 검단신도시를. 주식하고 비트코인을 해. 이 주식하는 사람, 비트코인 하는 사람 3명을 딱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성공이라고, 아파트 하나 있다고 성공하는 인생은 아니죠. 하지만 인생을 기반을 디디고, 내가 항상 그러거든, 주위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기반 잡기 힘들다. 근데 기반 잡아놓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진짜 막 굴러가더라. 이게 사업이다. 기반 잡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기반을 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하고, 기반도 없이 맨 빚으로 해갖고 이렇게 살아가고 매여있는 생활을 하는 거하고 전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질적으로도.
꼭 아파트 먼저 해놓고 하세요. 제가 요즘에 그 아산에 사무실을 냈어요. 작년도서부터 우리 손님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기업임대 아파트, 광교 제일풍경채 그 천안 아니 KTX 오송역 청주 오송역에 대광 로제비앙 1차 엊그저께 그 대광 로제비앙 1차 명의 변경이 있어가지고 3월달에 뭐 2차가 분양한다 그랬는데 계속 2월달부터 미뤄진 게 지금 5월달 말에 명의 변경 해줬어요. 거래는 명절 전후에 다 끝났고 요즘에 그 좀 핫한 아이템이에요. 기업임대 아파트가 안정성 있고 무제한 거래하고 1주택으로 잡히지가 않아요. 비주택의 임차권이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 많이 해드리고 아산에 내려가서 모아일가 완투하고 또 3일 파라뷰 그거 해고 그러면서 아산 시장을 보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아산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는 막 이마트 하나밖에 없었는데 배방, 삼성전자 있지, 탕정에 삼성 디스플레이, 전자, 뭐 SDI, 코닝 다 들어와 있어요. 전기. 옛날 한 10년 전에 그 수원 그 보는 느낌이었어요. 수원 느낌. 불당동, 천안 그 KTX 여기 옆에 불당동 가서 보면 강남 같아요. 탕정에 가면은 완전히 신도시예요. 너무 느낌이 좋았어. 그래서 사무실을 우리 같이 일하시는 형님 또 저희 동생 이렇게 해가지고 실장님 해가지고 사무실을 하나 냈어요. 그래서 제가 월화수는 아산 사무실에 있고 목금토는 여기 검단 사무실에 있고 검단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요번 주에 지금 오늘까지 평택 안중역 그 GNI이라고 한 900세대 정도, 800몇 세대 정도 되게 또 기업임대 아파트가 나와요. 청약률 굉장히 높습니다. 몇백 대 1이에요. 일반 분양 아파트면 몇십 대 1 이게 아니고 몇백 대 1이에요. 몇백 대 1. 한 18만 명, 20만 명 정도 전국에서 막 청약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에 저 서산에 예미지 기업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서산 위에 있는 성현면이라고 있는데 거기 산업단지가 엄청 크게 있는데 그 조그맣게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갖고 이주자 택지 옆에 이제 그 산업단지 옆에 보면 우리가 하여튼 그 아파트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갖고 있어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이제 분양이 예정돼 있고 예미지가 분양이 예정돼 있고 또 6월 달에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청주의 그 오송역 옆에 대광 로제비앙 1차가 이제 뭐 거의 8천, 9천까지 피가 거래됐어요. 프리미엄이. 이게 이제 기업임대 아파트가 공공임대는 10년짜리가 없어졌잖아요. 그 판교 문제 때문에 많이 없어져 갖고 없는데 이제 일반 기업에서 8년, 10년짜리를 합니다. 그러면 8년, 10년 있다가 분양받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요. 임차권이라. 전매가 자유로워요. 뭐가 있어? 오피스텔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조건이. 오피스텔은 지금 다 시장이 죽었잖아요. 빌라 시장이 다 죽었고. 요번에 6월 달에 또 바뀌는 게 DSR 총대출 부채가 적용이 돼서 상환 능력이 적용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출을 많이 규제하고 하니까 빌라 시장 다 죽어버렸어요. 오피스텔 시장 다 죽어버렸어요. 거의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시장에서는 분양하려면 절반 사기를 쳐야 될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 모르시는 분을 상대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기업임대 아파트 투자를 많이 해드렸고 이번에 제가 오늘 오후에는 또 아산 사무실을 내려가면서 오전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내려가면서 그 안중역 GN9 그 스테이 안중역 GN9 스테이 안중역 GN 한 20한 5년 됐을 거예요. 현아지구 할 때 제가 왔다 갔다 하고 포송에 왔다 갔다 할 때 안중 구도심 바로 옆에 현아지구라고 이제
7만 세대 정도 되게 그런 지구가 있었는데, 택지지구가. 그 구도심 바로 가는 대로 오른쪽으로 청북지구, 청북면 쪽으로 있지. 위에는 향남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포로 들어오는 거고, 쭉 따라 들어오면 안산 있고, 뭐 이런데. 향남 밑에, 청북 밑에, 평택 청북 밑에, 안중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안중이로 옛날에 조그만 택지지구가 있는데, 그 옆에 들어서는 거죠. 많이 좋아지고. 일자리가 좀 많이 큰 거죠. 평택 화성이면. 근데 이제 귀하잖아요. 일반 분양이 아니고 기업임대 아파트라. 그래서 가서 또 상황을 또 보고, 현장 상황을 보고, 손님들 또 사신다고 하시는 분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손님들한테 문자를 많이 뿌려서 청약하는 그런 거는 바로 핸드폰으로 청약할 수 있게끔 19세 이상 누구나 아무나 다 할 수 있고,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당첨이 되면 좋은데 당첨률이 너무 높아서 몇백 대 1이니까 한 20만 명 몰릴 것 같아요. 좀 당첨받기는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당첨받거나 또 아니면 뭐 프리미엄 좀 대부분 사시니까 샀다가 또 나중에 오르면 또 팔고 또 끝까지 갖고 가신다, 너무 좋아서 끝까지 갖고 가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제가 그래서 여기 아산에 저기 사무실을 냈습니다. 이렇게 사무실을 냈고, 제가 유튜브라든지 여기다 사무실 홍보도 좀 했고, 그쪽에 또 우리 대표 그 금융중개사가 저 동생이 가 있기 때문에 또 아산에 비조정 지역이에요. 천안은 조정 지역인데 아산은 비조정 지역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모아엘가 완투 3185뷰, 이게 기업임대 아파트고, 지금 일반 분양 아파트도 있어요. 비조정이니까. 일반 분양 아파트는 요번에 그 풍세에 분양한 한 3,000세대 분양한 한양 수자인 에코시티. 근데 여기 완전히 아울러 아파트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있고, 배방에 삼성전자가 있는데, 배방 포스코 더샵 센트럴, 요거 포스코 더샵 센트럴, 이게 한 900세대 정도 되는데, 이게 조그만 택지지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지금 작업하고 있고, 요번에 모종 아산 시내 우리 사무실 건너편에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로체라 그래갖고 택지개발지구 안에 이렇게 도시개발이죠 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이게 이제 옆에 탕정 지구 같은 경우는 공공 택지개발이란 말이죠. 택지개발 중에서도 그런 것들은 이미 뭐 비조정이라도 3년 전매제한에 묶였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 천안 분들, 그런 분들 좀 많이 해요 작업을. 전화 주시면은 이쪽에는 제가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뭐 모르는 부동산하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하고 있으니까 좀 투자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거래라든지 이런 거 안정성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하고 계시고, 그분들한테도 제가 따로 소식을 또 전해드리고 있고, 제가 바쁘게 지냈습니다. 한 달 전쯤에는 모아엘가 2 기업임대 아파트 3185 이거 하느라고 바빴고, 이번 달에는 조금 한가해서 우리 저 검단신도시에서 와 있으면서 검단신도시 전세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고, 가격을 많이 전세 가격을 받게 해드리려고 노력도 많이 있고, 우리 실장님이 다행히 오셨는데 너무나 잘하셔가지고 뭐 계약이 조금씩 되고 있는데, 전세는 이미 입주 중간, 입주 한 절반 지나고 나서 입주 후반기 시장이 다 달라요. 입주 전에는 전세 가격이 많이 못 받아요. 그러면서 물건이 급한 싼 거서부터 이제 전세가 지금 상황으로 얘기하면 한 3억 초반대서부터 이렇게 소진이 되고 있고, 이제 입주가 시작되면 가격이 좀 오르겠죠. 그게 이제 그 물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입주 후반에 가면은 어떤 현상이냐면 또 물량이 없어요.
후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옆에 초등학교가 개교를 해서 그 초등학교 이 신학기 맞춰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전세입자에 대한 그 저기서 굉장히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금호는 좀 초등학교가 없어가지고 떨어져 있는 상태고 7월에 입주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푸르지오는 또 입주가 8월 말서부터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초등학교 주소 이전을 해야 애들 신학기 때서부터 이게 맞춰갖고 대부분 전학을 하잖아요. 초등학생들은 그 부분에서 조금 불리한 면이 있고, 입주가 좀 빨라야 되는데 푸르지오가 밑에는 또 밑에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유승한 애들 밑에 있더라고요. 한시는 좀 멀고, 그런 면도 좀 전세 영향이 좀 있습니다. 전세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세 대출 받아서 들어오세요. 한 1억당 한 월세로 한 사람 한 20만 원 정도 이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3억 대출 받으면 한 60만 원 정도. 그래서 월세가 없어지고 전세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입자들은. 반대로 주는 사람은 월세를 주려고 그래요, 돈만 있으면. 레버리지가 좋으니까. 상충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건이 소진되고, 제가 계약 때문에 어저께 일요일인데도 나와서 이렇게 그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도 못했어요.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요. 이 월요일날 아침에 새벽에 출근을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고,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서론이 좀 많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GTX 얘기도 하고, 여기 분양했던 거, 검단 신도시 어떻게 왔는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역사도 좀 말씀드리고, 상황도, 또 넥스 컴플렉스 롯데 들어오는 거, 또 법원 지청 들어오는 거, 법원 검찰청 지청 들어오는 거. 5호선은 이미 정권이 바뀌면서 날아갔는데 다시 될 수 있는 희망도 많다. 또 GTX-D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뭔가를. 그래서 애꿎은 김포 시민들, 검단은 아직 입주를 안 했으니까 피해를 보고 있다. 그거를 대선 내년 3월 앞두고 나서 완전히 바뀔 거다. 종부세, 올해 12월 종부세 나오고 6월 1일 재산세 나옵니다. 9월 달에 토지분 나오고 6월 달서부터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이 돼요. 66%, 76, 77%. 또 6월 달부터 임대사업자 이번에 그 임대 신고, 전세 전월세 신고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 옛날에 다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빌라니 뭐니 임대사업자들 그거 자른다고 그랬잖아요. 혜택 안 준다고. 뭔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 시장을 씨를 말리려고 그러는지 현 정부가 빌라 시장 날라갔어요. 씨를 말렸고, 오피스텔 시장 다 죽었습니다. 씨 말렸어요. 상가 시장 남아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가 안 해요, 사람들이. 이태원이고 홍대 앞이고 상가 지금 명동이고 다 날아가고 있는데, 강남역이고 뭔 자신감으로 여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 말고, 제가 항상 돈 있는 데만 가서 있습니다. 윤 소장 항상 돈 있는 데만 가서. 지금은 옛날엔 1억 2억 벌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1,000만 원 2,000만 원 벌어야 된다. 대선 기점으로 해서 많은 게 바뀔 거다. 다 풀어줄 수 있다. 한 가지 더, 김포 시민들한테 감사하고 성금이라도 보내드리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실거래가 신고가 지금 후반 입주 앞두고 제가 가서 보니까, 저도 가서 보니까는 이렇게 좀 계속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월 달에 금호가 2건이 됐고, 5월 달에 금호가 3건이 돼서 총 337건이 됐습니다. 보통 금호가 내가 그 LH 공공사업이어가지고 LH에서 시행을 하고, 금호가 이제 시공을 하는 거 사업이거든요. 옆에 7월 달에 분양 예정인 자이도 똑같은 건데, 실입주율이 많이 높아요. 그래서 거래 건수가 이렇게 많이 낮더라고. 세대수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은 4월 달에 거래가 2건이 됐고,
5월 달에 7건이 됐습니다. 5월 달에는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10건 정도 예약이 됐다 그러는데 조금 더 추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669건이 됐고, 유승환 레들은 4월 달에 7건이 됐고 5월 달에 4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239건이 되었고, 어쨌건 이 거래 신고 건수를 보면 후반은 한 666건, 669개가 된 거고, 금호는 337건이니까 그거의 한 절반 정도. 유승환 레들은 239건이니까 후반을 기준으로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총 거래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후반 같은 경우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이렇게 많이 거래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대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문의가 와요. 우리 저희 실장님이 후반에 실입주 하시는 실입주자여가지고 대출 문제니 이런 인테리어 뭐니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알아보시고 과감하게 제일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이 동네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그래서 대출 시중은행들이 이렇게 보면은 대출 금리가 장난을 많이 칩니다. 우리 여기 후반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 금리가 변동금리 대부분인데 뭐 한 2.67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기준금리는 제로금리란 말이죠, 0.5%. 근데 이번에 대출 입주자금 대출 받으려고 봤더니 대부분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이런 데가 3%대 초반이에요. 3%대 뭐 중반까지도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우리 실장님 그런 말씀하시길래 아니 이거는 3%가 나오면 기준금리 0.5% 나오면 물론 지들이 안 하면 되고 지들이 하면 내는 건데 뭐 금리 인상이 예상돼 있으니까 옛날에 트럼프 정권 들어서기 전하고 똑같은 비슷한 현상들이 생기는데 미리 올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0.5%인데 대출금리를 3몇 프로, 뭐 4, 5%를 받아버리면은 이거는 물론 뭐 사업자 입장에서는 뭐 그것도 싼 금리라고 생각하고 받지만 일반 급여생활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폭리가 되거든요. 이건 완전 내가 보기엔 사채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금요일 날인가 입주자 카페에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농협에서 2.7%, 8%, 6%대 대출 금리가 나왔더라고요. 인천에 있는 농협 여러 지점 단위 농협에서. 그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대출 3년에 조금 안 좋다 이런 거는 3년에 가서 생각하면 되고, 여기 평생 살 것도 아니고 또 팔고 다른 데서 더 좋은 데로 이사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여튼 대출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전화를 주시고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기준금리가 5%일 때 대출 주담대가 7% 이렇게 8%였다면 1.5% 정도 갭이 있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다고 인정을 해요. 지금은 제로금리란 말이죠. 0.5%면 금리가 저기이기 때문에 3%대면은 이거 사채예요, 사채. 움직임도 없는데 지금 미리 올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대출금리 올라갈 것 같은 말도 나온다고 막 그러면서. 그럼 올려버리더라고, 얘네들은. 그러면서 그렇게 많이 벌어들이면서 직원 자르고 지점 폐쇄하고. 은행은 안 망한다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은 망해도. 너무한 것 같아. 사채야, 사채. 좀 알아보시고 실장님한테 한번 전화 주시고 해보시고. 대출 문제는 이러고, 대출은 지금 다 처분 조건 들어갑니다. 기존 주택. 작년에 이게 이런 게 있어. 대출 은행은 그때 가봐야지 알아요. 이 후반이 처분 조건이고 금리가 3% 몇 프로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달에 입주하는 5mm는 한 12월 달 돼봐야지 알아요. 감정가도 틀려지고 하고 하니까. 은행은 그렇게 좀 보수적이긴 하지만 그때 가서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작년인가 누군가 서울에 계신 분이 집이 있는데 대방을 갖고 계시는데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내가 그래서 그 처분 조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위인가 누가가 무슨 세무사래 전화가 와갖고 부동산이 그런 것도 물으냐 그러면서 처분 조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요즘에 그 생각이 자꾸 나와. 속으로 좀 괘씸하지만 내가 모를 수도 있지 뭐. 또 우리는 신도시를 항상 겪다 보니까 뭐 이쪽에 아파트에 대출 있거나 그러면 여기 대출 내고 뭐 요즘에 뭐 신용대출 있거나 그러면은 총액에서 마이너스 되고 이런 거를 많이 겪어왔잖아요. 그럼 은행들은 항상 그때 가봐야지 알거든.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했지. 근데 속으로는 만만큼 괘씸했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내 말이 맞는 거야. 어? 대출을 받으려면 처분 조건 아니면 전세 놓으면 되고. 근데 전세 물량이 많잖아 그 대신. 아니면은 돈 있으면 대출 받아갖고 잔금 치러놓고 아니 1년 있다 전세 주면 되지. 그러든지. 그럼 그때 가면 1년 있다 가면 전세 물량도 없잖아.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너무 그런 그 공포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 거는 안 돼도 되는데 내 것만 먼저 해보자. 그런 심리도 있을 거예요. 가격이 좀 전세 가격이 낮은 면도 있어. 근데 좀 기다리시면 또 어떨 때는 물량이 없어서 또 난리예요. 여기 부동산들만 100개 이상이에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100개인데 모르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한 부동산만 한 15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간다는 사람도 너무 치열하니까 이게 마지막 신도시라기 때문에 몰리거든요. 마지막에 이렇게 몰린단 말이죠. 마지막에 여러 지역에서. 그래서 많아져요. 그러면은 부동산들도 그 전세나 이런 거 하나 때문에 그냥 무기 메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래도 또 지나고 나서 또 입주 후반대에 가면 또 전세가 없어서 난리예요. 또 전세에 들어온다는 사람 많고. 왜? 부동산이 많으니까 하나라도 이렇게 끌어들이잖아요. 영업을 하니까. 주쿠살기로 영업을 하니까. 그런 현상이 또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분양권 전매 사례, 이번에 5월달 기점으로 이제 양도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6%, 77% 간다고 해요. 6월달, 5월달하고 이게 분기점인데. 그래서 5월달에 매매가 많이 됐고, 6월달로 가면은 이제 싸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매도자는 또 이렇게 그렇지도 않아요. 더 올라가더라고. 네,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은 싸진다고 생각하는데 비싸면 그래도 올라간단 말이죠. 입금가라든지 분양 저기가 올라간단 말이죠. 매도가 가격이 프리미엄. 근데 이제 사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이라도 더 좀 싼 거 살려고 그러죠. 위치가 좋고. 위치 좋은 것들은 이미 거래가 다 됐기 때문에 안 나와요. 아주 드물게 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 전매는 분양권 전매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전세는 이제 저희 실장님 맡아서 하는데 저희도 어저께도 막 일요일날 나와서 전세가 2건이 계약되고 했는데 금액이 낮은 거 위주로 전세가 나간다. 그 낮은 게 소진이 되고 나면 가격이 조금씩 높아지고, 입주 초반에는 그렇지만 입주 중반, 입주 후반에 가면, 입주 중후반에 가면은 이제 또 전세 물건이 없어갖고 난리가 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난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상가도 이제 사용 승인이 떨어지고 뭐 임대도 맞춰지고 이미 이제 먼저 출발한 금호올림 앞에 상가들 중심 프라자 상가들이 뭐 상가 분양도 해보는데, 제가 그때 지금의 이제 입주 때가 와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제가 초반에 그때 얘기했던 상황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상권 또 후반 앞에 그 우미린 앞에 있는 상가들은 아직 좀 늦으니까 상권에 대한 분석, 임차인이라면 어디를 들어가는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상가가 엄청난 영향을 받았는데 그 엄청난 영향 중에서도 임차하시는 분들의 트렌드가 틀려지고 있다. 공유주방이 배달 위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으니까 힘듭니다. 힘들고 조금 부동산에 대한 그 정부 규제가 너무 심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얼어붙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먹고 살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희 그래도 투자자분들한테 마이너스 없이 대부분 다 수익을 남겨드려서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주자택지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스케줄이 나오고 하면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이런데 이주자택지 보면
여기가 마지막 신도시이기 때문에 기존에 스케줄이 나오면 이제 막 거래가 되고 이제 이주택지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주변에서 했던 것보다는 금액이 높을 것 같아요. 왜? 마지막이니까. 없잖아요. 마지막이라는. 또 이거 이주택지 끝나고 나면 또 수원 쪽에 제가 지금 수원 비행장 이전 관련해서 일들을 많이 주시하고 있는데 제가 수원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관심을 계속 갖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산에 사무실을 냈지만 뭐 그쪽에는 이제 뭐 물건들이 많이 저희 손님들이 있고 하니까 많이 돌아가고 잘 돌아가고 있고, 수원 쪽은 수원 그 비행장 세리역 옆에 있는 수원 비행장 이전과 관련해서 그게 뭐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고 한 10년 걸리는 건데 그쪽을 많이 주목하고 있고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쪽에 좀 수원 쪽은 제가 봤을 때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공부를 좀 하시면 좋고. 이제 검단 신도시가 6월 달서부터 첫 입주가 되는데 입주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축하를 드리고 또 많은 공포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항상 그러거든요. 행복은 고통과 희생으로 오는 거지. 틀릴 수도 있어. 제가 이렇게 어렵게 살다 보니까 행복, 요즘에 제가 조금 좀 집사람하고도 많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고 서로 이제 존중하는 사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행복은 고통과 인내와 희생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고, 나는 가장이니까 이제 우리 아들 이제 군대 갈 때 되고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딸내미가 있는데 가족들 가장이잖아요. 어디 가고 꼬아도 내색 못하고 이러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 희생과 양보와 배려와 고통이 있었길래 조금 약간의 행복한 그런 맛을 느낀다 그럴까요? 분양권도 주택도 아파트도 뭔 투자를 하든지 간에 중간에 우여곡절이 다 있는데 그런 거를 그 위험이라고 그래요. 위험지수, 우리가 투자할 때 위험지수, 기본 그 투입 자본, 시간 다 중요해요. 그런 거 금리도 공부해야 되고 환율도 공부해야 되고 금리를 공부하다 보니 또 채권도 공부해야 되고 주식도 공부를 합니다. 많은 공부를 해요. 제 블로그가 5년 정도 됐는데 5년 6년 됐는데 6년 더 됐나 본데 거기에 많은 자료들을 올려놨어요. 그 영업사원들한테 돈 주고 이런 영업 하나도 안 해요. 제가 손수 다 순증자들이죠. 순증. 저를 클릭한 사람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저는 딱 한 300명 정도만 딱 손님들 모시고 가는 걸 원하지 많지가. 부동산 채널 잘 해봐야지 누가 광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잘못 삐득하면 엄청난 그 말 한마디에 엄청난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구독하라는 말도 안 합니다. 제 손님들한테 소식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지금까지는 잘 해왔어요. 그냥 소규모로. 정보를 많은 사람이 알고 있으면 정보의 가치가 없죠. 빨리 먼저 선제적으로 위험이 있더라도 조금 움직이고 이런 그 경험에 의해서 이러다 보니까 프리미엄도 가져갈 수 있게 되고 위험을 방지하게 되고 해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계속 놔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 부동산 사장님들도 많이 보시는데 웬만하면은 본인이 직접 하시고 공부하시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늘 5, 6년 된 건 그랬을 거예요. 단 한 명도 제가 돈 주고 해본 적이 없어요. 돈 주고 하면은 1000명, 2000명 금방 돼요. 필요가 없어. 오래 안 가. 내가 관심을 갖고 계속 하면서 내 멘탈을 높이고 지식을 높이고 그러면서 투자할 수 있는 멘탈도 생기고 손님들이 나를 따라오게 되고 시간이 꾸준한 시간이 길어. 제가 한 것보다는 더 배 이상이 길어져야 될 겁니다. 저는 남들 안 할 때 블로그 했고 유튜브도 남들 웬만하면 안 할 때고 요즘 검단신도시 유튜브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앞서서 한 편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거래, 뭐 수수료 이런 거에 저 자유롭고, 저는 이미 항상 기반이 먼저 잡혀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로워서 본질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제가 분양권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에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되나, 주변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제 말씀대로 하고 여기 막 당첨이 되고 청약을 해서 그런 거에도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검단 신도시는 이제 제가 뭐 우리 실장님이 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뭐 임대나 이런 부분, 토지나 이런 입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신도시기 때문에 많은 프리미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도 좀 제가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건강하시고, 이로써 5월, 그렇죠? 21년도 5월 그 검단 신도시 소식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입주 앞두고. 그런 고민이 결국에는 내 인생을 살찌게 하고 투자에 대한 또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